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은 스팟 방송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하시는 분은 황 박사님, 저희 카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고, 네, 지금 한남 뉴타운 1, 2, 3, 4, 5구역 임장기를 카페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간략한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자, 펴봤는데, 이제 이태원역에서 우리 회원님, 황 박사님과 그리고 다른 회원님이 함께 임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태원역에서 출발을 하셨고, 그 유명한 이제 이태원 해밀턴 호텔이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3번 출구에서 보강동 쪽으로 올라가서 한남동 쪽으로 내려오는 그 루트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트랜스젠더 바가 있고, 네, 그리고 보면은 이런 많죠, 사실. 이태원은 이런 용도의 거리가 많죠. 네, 그래서 네, 유흥상권이죠. 네, 유흥상권, 쇼핑상권, 기타 등등이 있는데, 네, 어, 이렇게 해서 한남 3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 연장, 접수 연장, 네, 연장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여기 왜 연장하죠? 여기 감정평가가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네, 감평가 불만에 의해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한 감평가가 나온 거죠. 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지분 쪼개기를 너무 많이 해놔서. 예, 네, 3구역 그렇습니다. 지분 쪼개기를 너무 많이 해놔서, 지분이 넓은 단독주택 가진 분들이 오히려 지분이 작은 빌라를 가진 분들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안 그래도 연로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여기다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용산구의 위상은 올라갔지만 주민들의 수준은 그대로예요. 예, 그 말은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간평가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좋지 않다면, 언제 어느 때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이제, 근데 무너지진 않겠죠, 설마. 한남 뉴타운이 무너지진 않겠지만, 굉장히 오래 지지부진하게 끌 건데, 이 분양신청 접수 연장이라는 이 이슈와 더불어서 다른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남 네, 3구역 옆에 4구역이 바로 있는데 그 4구역과 얽혀있는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어서 저지대를 높이는 방식, 4구역의 지대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인접해 있는 한남 3구역 쪽에 피해가 가요. 네, 50가구가 삭제가 된다. 한남 네, 4구역의 계획 때문에. 근데 네, 한남 4구역은 사실 초기 단계잖아요. 거의 뭐 네, 초기 단계여서 지금 관초 단계는 한남 3구역. 그럼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3구역과 4구역을 동시에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럼 네, 이제 초기 단계인 A구역과 거의 마무리 단계인 B구역이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비극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용산구 자체에서 뭔가 이제 방법을 찾지 않을까. 서울시와 조율하면서. 어쨌든 현재 대장 지역인 한남 3구역에 두 개의 악재가 겹쳤다. 네, 하나는 감정 평가 문제로 소송전, 또 하나는 한남 4구역의 그 계획에 따른 한남 3구역이 차질을 입을 것 같은 그런 문제점. 네, 예, 그게 이제 문제죠. 네, 그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부유한 투자자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아예 재개발 자체가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아무리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하고 원주민의 수준이 따라주지 않는다 해도 그간 손바뀜이 많이 됐어요. 그간. 네. 예. 근데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에는 그냥 터질 분들은 터지는 그런 작업들이 음. 좀 많이 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넓잖아요. 네, 예. 5,800여 세대나 되는 네, 이제 건립 세대가 5,800여 세대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워낙 넓고 말 나온 김에 좀 한번 뚜루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1구역은 해제구역이고 네, 2구역 같은 경우는 보광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2012년도에 났어요.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속도를 내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 이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제 지금 자본도 제일 없고 그나마 가장 준수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게 한남 2구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조용조용하게 잘 추진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승인 기간
추진리 승인이 2010년이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조합 설립 인가가 2년 후인 2012년도에 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죠. 네, 빠르고 그리고 이제 약 1,500세대가 지금 뭐 나중에 건립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1구역이 해제된 이유는 서울시가 거기 다른 개발 계획이 있어요. 해제되고 네, 나서 최근에 뭐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하네. 그래서 다른 외부 전문가들이 거기 공공재개발 되니 1구역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지만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얘기를 했고, 과감하게 공공재개발 지역에서 탈락했죠. 예. 네, 왜 그러냐? 서울시 도시계획에서는 다른 계획이 있다. 뭐 네, 그건 그렇고, 한남 3구역은 뭐 말씀드린 대로 5,800여 세대가 건립될 예정이고, 네, 조합 설립 인가가 12년도에 났고, 사업 시행 인가가 2019년도에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처, 단계에 이르렀고, 근데 이제 감정평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걸 처리하는데도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워낙 여기 조합원이 많아서 2주 기간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단기간에 투자를 바라보고 요 재개발 3구역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남 4구역, 이제 3구역과 얽혀있는 문제의 4구역, 여기 이제 준주거 지역도 일부 좀 있죠. 그래서 이 한남 4구역은 한 2,400여 세대가 건립될 예정이에요. 네, 2010년도에 추진리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15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약 2,600여 세대가 건립될 예정이고, 조합 설립 인가를 12년도에 2구역과 비슷한 시기에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한남 3구역이 제일 좋다. 지금 현재 네,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재개발은 입지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재개발도 10년, 15년 기다려서 새 아파트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단타가 가능해요. 1년에 5억만 먹고 빠져나오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기에는 3구역을 제외하고는 2구역이나 뭐 다른 4구역이나 5구역 투자가 오히려 더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이런 곳이죠. 네. 그냥 이렇게 사진 몇 컷 찍으셨는데 이런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노후화가 된 주택들이 많은 곳들은 사실 뭐 조합원 수가 어 아파트 건립해도 한 5,800여 세대 되잖아요. 한남 3구역 기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원조합원 수도 3,8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네. 네, 정확하게 3,887세대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그 조합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사실. 네, 추가 분담금 많이 내면 돼요. 뭐 한 네, 5억 정도 내고 네, 추가 분담금은 참고로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네, 그 정도 내서 하면 되죠. 뭐 돈 네,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옛날 여기가 또 한남 유턴 돼서 뭐 다시 재개발 열풍이 불기 전에 그 전에 왜 이태원 그 역세권으로 상권이 더 활성화가 됐었는지도 이해도 갈 네, 만해요. 그렇죠. 네, 워낙 힙한 거리가 됐는데 이쪽으로 뭐 격리 담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쪽 한남유턴 2구역 쪽, 뭐 그쪽 3구역 일부 구간, 네, 요쪽으로 그리고 해제된 1구역 이쪽으로 계속 이런 트렌드한 상가주택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걸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네, 땅값이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올랐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구역 이렇게 해서 골목이라고 네,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구역이 잘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 되면은. 네, 우리는 상가주택으로 해서 상가 수익으로 투자를 할게. 너네들은 재개발 가. 이렇게 네,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사실 뭐 그게 머리는 덜 아프죠, 또. 네. 네. 뭐 믿을 수 없는 남과 함께 할 바에 그냥 내 자신의 독단으로 가겠다. 그렇게 또 갈 수도 있어서요. 네. 그래프에서 증명을 하죠. 아파트보단 재개발이 훨씬 더 수익이 크다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남 5구역까지 가셨네요. 네. 네. 그렇게 하셔서 가셨는데, 네. 지적도를 좀 볼까요? 네. 그럼 여기가 과연 어떤 단점,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땅인지, 네. 그걸 불구하고서라도 개발을 할 것인지 좀 이렇게 보면은 입지는 좋죠. 한강변에 네.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용산공원을 개발을 하겠다. 미군 부대도 철수했겠다. 개발하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용산 개발로 핫한 곳은 사실 용산 역세권의 상업지역이죠. 예. 네. 여기 땅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 네. 상업지역 고밀도 개발하면서.
네, 실제로 부자들은 여기 투자해서 단기간에 돈 시세 차익을 많이 냈죠. 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고승덕 변호사님. 네, 그런 분들.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데 투자하고 좀 뭐랄까 마지막에 막차 타고 그리고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이런 한남 뉴타운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네. 뭐 이거라도 투자했으니 다행이고 보이세요? 보라색? 이 보라색 선들 보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도지구 의미해요. 네. 높이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고도가 일단 막혀있는 그리고 이 구릉지 땅에다가 고도가 막혀있고 이쪽은 한강변 또 경관 규정을 세게 받고 있고 일종 땅이잖아요. 일종 땅. 그것도 네. 역사문화 특화 네. 경관지구라고 또 표시되어 있는 것도 역사문화 있네요. 특화 경관지구인데 한강변로는 다 아, 일종이죠. 일종. 네. 네, 역사문화 특화 경관구역인데 한강변로는 일종. 네. 군데군데 다 고도지구가 걸려있죠. 예. 엄청난 부자들이 결국엔 최종적으로 다 손바뀜 네, 되어서, 여기 네, 역사문화구가 네, 일종. 나이만 한남처럼 이렇게 하지 네. 않는 이상은, 여기도 싸그리 아, 일종.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많죠. 이쪽은 다 고도지구 걸려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그리고 요 해제된 한남 1구역 쪽으로는 이미 개발 계획이 이렇게 빼곡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공공재개발까지 탈락을 시킨 거죠. 얘네들은 네, 뭐와 연결해서 개발을 하죠? 이 공원과 이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해낸 준 요거 개발해서 연계해가지고 네, 나중에 신분당선이 연장되면은 딱 들어맞는 역세권 고밀도 그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네, 예. 이것도 이쪽에, 네, 신분당선 이렇게 개통이 음. 되게 되면은, 어, 여기에 또 개발이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될 거고, 왜 이거를 왜 뚫어주느냐? 결국엔 용산민족공원, 네,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네, 이 공원을, 서울은 또 공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서울숲도 그렇고, 그리고 북서울 꾸미숲도 그렇고, 네. 게다가 또 인공적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여기에 있죠. 이 장안편 역세권에 있는 이 여기에 또 인공적으로 이 공원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원래 여기가 그렇죠. 예. 네. 하수처리장인데 이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사업을 하고 여기 위에다 다 에코시티 서울이라고 하면서 네, 다 녹지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어, 결국에 용산구의 명물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과연 3구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3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한남 4구역? 아, 진짜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한남 3구역 일부 도로 등을 그 저지대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 계획을 넣으면서 3구역이 이제 50가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저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되죠. 네, 될 것 되게야. 같은데, 네. 장이 4구역이나 10구역처럼 거긴 안 뭔가 되고. 삐그덕삐그덕 네. 하면서, 네, 좀 그렇게 좀 갈 것 같다는 그런 좀, 불길한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만큼, 이게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뭐, 마무리를 좀 짓자면은요. 네. 네, 그래서 재개발은 빠른데 들어가야 내 현금 회수가 빠르다. 네. 네. 입지 크게 중요치 않다. 매가가 네, 이렇게 비싼데, 네, 매가가 이렇게 비싸잖아요. 네, 심지어 매가도 네. 비싸잖아요. 근데 네. 굳이 이 돈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누구의 말을 듣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1년 투자금,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1년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네, 지켜봤어요. 보시면, 네, 땅 용도 지역도 별로죠. 이 준주거 지역은 사실 준주거 지역 역할도 제대로 여긴 지금 못하고, 용산구기 때문에 하는 거지, 다른 자치구에서는 못했을 거예요. 네. 비슷한 게 창신 네. 수문동이었잖아요. 창신 숭인동처럼 저렴한 데는 아예 못해요. 네, 주민들의 수준이 안 받쳐줘서. 게다가 부자들도 투자하기 좀 망설이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같은 일종 땅이라 해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뭐 1종, 2종 뭐 이렇게 섞여 있고 이거 심지어 이거 공원인데 어쨌든 간에 네 어느 게 주택이고 어느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음. 네 차라리 이런 시원시원한 땅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래버리면 그냥 신축 빌라 지분 쪽에 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
누구는 1년에 3억 투자해서 5억을 벌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네, 누구는 1년에 3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벌고 있고 네, 누구는 1년에 10억을 투자해서 20억을 벌고 있는데 네, 참 안타까워요. 이런데 왜 내 돈을 투자를 해서 물려 있어야 되는지.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반드시 실거주를 해서 나중에 차후에 아파트를 얻는 게 목표인 사람들은 이런 데 있어도 되죠. 네, 뭐 아, 돈이 많은 사람들 한 100억 이상 있는데 여기 뭐 그냥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한강뷰 아파트 정도 보유한다면 네,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독점적인 공간이 분명히 자신의 뭔가 부와 명예 이런 걸 드높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저는 네, 그럴 목적이라면 한남 5구역 사겠습니다. 맞아요. 네, 네, 여기요. 필지가 그나마 네, 단순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도 좀 섞여 있잖아요. 네. 게다가 네, 이쪽에 또 네, 신분당선이 이렇게 뚫리고 하니까 역세권인데 또 한강 이 뷰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초장기 투자로 그냥 묵혀두는 차원이라면 진짜 부자라면 네, 뭐 10억, 20억은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그런 부자라면은 뭐 이렇게 투자는 해볼 수 있는데 뭐 그건 근데 네, 그런 식의 투자도 또 저도 하지는 않아서요. 네. 네,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투자처다. 네,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사실 용산구 상업지역 고밀도 개발하는데 1년 단타 들어가서 더블치기가 분명히 가능했을 텐데 네, 네, 안타까워요. 네,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네, 네, 방법을 몰라서. 어쨌든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남도타운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도 되는 곳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잠깐 마지막으로 그 후암동 쪽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뭐 네, 그러시죠. 후암동이 여기 보세요, 여기. 깝깝하죠. 네, 근데 정말 깝깝합니다. 많은 보도가 다 막혀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네. 네, 후암동 제2의 용산구 대형 뉴타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왜 막혔죠? 자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산 앞으로는 한강, 뒤로는 그 남산 때문에 네, 막혀 있는 거죠. 예. 네, 이걸 풀어줄까요? 도시 미관이 헤쳐지는데? 이거 사실 이 남산 타워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이 사실 관광 명소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 때문에 흉물이 되는데, 네. 미관이 흉물이 되는데 과연 이걸 서울시에서 해줄까요? 해줄 수도 있는데, 저라면은, 이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이거 사업성 좋게 하려면 반드시 고밀도 개발을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은 그 서울타워 이거 남산타워 가려버리게 되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